주인공의 이름은 영숙. 41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영숙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더했습니다. 명절 아침은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기에 준비할 것도 많았고 신경 쓸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숙 씨는 늘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새벽. 그 시간이 사실 영숙 씨에게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부엌에 서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혼자 하루를 시작하는 것. 15년 동안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영숙 씨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불을 켜놓고 잔 걸까? 영숙 씨는 이상한 마음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신 시아버지가, 평생 부엌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시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 아버님? 영숙 씨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영숙 씨를 보고 약간 당황한 듯 웃으셨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아버님, 뭐 하세요? 영숙 씨는 다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다치신 것은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멀쩡하셨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냄새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내가 늘 제일 먼저 일어나잖아. 시아버지는 냄비 뚜껑을 열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좀 해보려고.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부엌 일을 하신 적 없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새벽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맛은 모르겠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는데. 시아버지는 수줍은 듯 웃으셨습니다. 70 노인의 얼굴에 소년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몰라주는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알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며느리가 혼자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며느리가 힘들다는 것을. 아버님, 제가 할게요. 그만 나가서 쉬세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끓이면 돼. 시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냄비를 지키셨습니다. 마치 이 일만은 꼭 해내고 싶다는 듯이.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우리 딸이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15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외로움이, 서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며느리도 우리 딸이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딸이었습니다.
남의 집 식구가 아니라 우리 집 식구였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온 가족이 아침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상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보, 이 국은 누가 끓인 거예요? 내가 끓였소. 당신이?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국을 끓였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숙이가 매일 고생하는데 오늘은 내가 좀 도와주고 싶었소. 시아버지의 말에 식구들은 모두 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늘 감사해요. 그날 영숙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의 딸이라는 것을, 이 집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 집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아버지가 끓인 미역국은 솔직히 맛이 없었습니다. 간이 맞지 않았고 미역도 너무 많이 넣으셔서 질척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국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웃으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켜봐 온 시아버지의 마음.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아버지의 마음. 며느리의 고생을 알고 있던 시아버지의 마음. 그 후로 영숙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여전히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그 후로도 가끔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영숙 씨보다 먼저 일어나서 물을 끓여 놓으시거나 쓰레기를 버리시거나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시아버지는 고집스럽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영숙 씨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그 사랑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만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나눈 사람이 진정한 가족일까요? 영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며 쌓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시아버지는 단순히 국을 끓인 것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며느리의 고생을 인정한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70평생 부엌 일을 해본 적 없는 노인이 서툰 손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였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변할 수 없다고,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아버지는 보여주셨습니다. 70 노인도 변할 수 있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며느리도 우리 딸이다. 그 한마디가 영숙 씨의 15년을 바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숙 씨를 손님에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며느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며느리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남의 집 사람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 딸입니다. 며느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아버지처럼 서툰 손으로 국을 끓이는 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생했어. 고맙다. 우리 딸.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시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계시던 모습을,
서툰 손으로 냄비를 저으시던 모습을,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을, 그리고 며느리도 우리 딸이지 하시던 그 목소리를, 그 모든 것이 영숙 씨에게는 평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곧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가족이라고 말해주는 순간, 누군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